안녕하세요, 스토리유입니다. 얼마 전 베가스 프로 18이 출시되었고 작년 베가스 17이 나왔을 때보다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출시에 대한 임팩트가 조금 17이 나왔을 때 분위기보다는 비교해서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임팩트 있는 효과나 기능적인 부분을 바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이번 추가된 기능들이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는 편집하는 요소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베가스 사용자이면서도 작년 베가스 17이 나왔을 때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6과 비교해서 대폭 여러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했었던 이유는 뭔가 나 이런 거 생겼다, 양념만 자꾸 치고 기본에는 충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인데요. 바로 오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유저들로부터 한 해 두 해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다 지친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베가스 프로 18을 사용해 보면서 뭔가 초창기 오디오 편집틀에서 그리고 이벤트 영상 편집틀의 느낌으로 그리고 흐름상 이제는 필름 메이커들에게 포커스를 점점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추가된 기능들이 뭐 밋밋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일 일반적인 자료로 편집만 하시는 편집자분들이나 개인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촬영과 편집을 함께하는 제작자 또 필름메이커 입장에서는 칭찬해줄 여지가 조금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베가스 18에 대한 품평과 2020년 베가스 프로 유저로서의 이번에 느낀 베가스 프로의 방향성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짚어드리고 진행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베가스 18 기능에서 유독 돋보이는 기능으로 모션 트래킹 기능을 많이 소개들을 하셔서 저는 의외로 많이 묻히고 있는 플리커 컨트롤 기능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플리커를 잡아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단순히 조명이나 현관 등에서 어떤 플리커가 생겼을 때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같이 코엑스 전시회를 예를 들어 의뢰를 받아서 현장 스케치를 한다거나 할 때 코엑스 전시회를 가보면 각 부스마다 업체에서 제품이나 컨셉을 홍보하는 그 영상을 노출시키는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걸려 있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 디스플레이에서 플리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내가 촬영해야 하는 구도에 그런 요소들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연출을 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자가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뭐 뗐다 붙였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꼭 촬영해야 하는 요소이면 후반에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셔터 스피드를 좀 내리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정샷에서는 모션 블러의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되지만 움직임이 있거나 스냅 촬영 상황에서는 너무 셔터 스피드를 낮게 설정하면 모션 블러에도 영향을 주고 영상이 많이 흔들리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팁입니다. 촬영 세팅 값은 고속 프레임으로 셔터 스피드가 높은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24프레임의 50분의 1초 상황입니다. 그래도 플리커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플리커 컨트롤을 통해서 세부 세팅 값을 잡고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비교해보면 효과가 꽤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용하는데 렉이나 프리뷰가 딱히 느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런 플리커 요소가 구도 안에 걸렸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다치거나 매일 배가 아파서 반창고나 소화제를 준비해 놓는 게 아닌 것처럼 촬영과 편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분명 쓰임새가 있을 때가 있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주 사용량이 많은 기능이라기보다는 상비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밋밋한 기능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인 디노이즈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노이즈를 억제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또한 어떤 자료나 예를 들어 뭐 게임 영상을 편집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필름메이커, 뭐 촬영과 편집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인데요. 하지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플리커 컨트롤 기능처럼 마냥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들이 화면을 뭉개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하는데요. 디테일을 떠나서 적용했을 때 프리뷰가 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끊어서 촬영한 클립들은 몰라도 아주 무거운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외부 플러그인보다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노이즈 제거는 외부 플러그인인 니트 비디오를 사용을 하는데요. 외부 플러그인인데도 불구하고 더 매끄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도 구매하지가 조금 돼서 요즘 버전이 아닌데도 이번 베가스 자체 노이즈 억제 기능보다 매우 원활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AI 기능인데 컬러 러제이션 기능, 색채화 기능이죠. 이 기능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냐면 베가스 프로 유저분들 연령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베가스 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 되세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자녀나 어떤 가족의 기록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시절, 아직도 보관 중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디오를 재생할 기기가 없어서 파일 변환을 해서 간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 아날로그 방식들은 사진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색감이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빈티지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더 생동감 있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다시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AI 기능인 스타일 트랜스퍼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뭐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고요. 영상 제작하시려는 부분에 이런 몽환적인 느낌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션 트래킹 부분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앤 텍스트, 여러 가지의 25가지의 프리셋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깔 유저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베가스가 텍스트 작업에 많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도 뭔가 더 정리정돈이 잘 된 느낌이고, 특히 스킨톤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많이 유용해졌는데, 이 기능은 많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원래 있어야 될 게 지금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기능들을 꼭 윈도우에서 즐겨찾기처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플러그인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모든 기능을 다 쓰진 않잖아요. 진작 좀 이런 게 나왔으면 했는데 이제야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들은 차차 튜토리얼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추가된 몇몇 가지의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안정성이나 오류의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베가스 프로의 품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렌더링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심스럽지만 한국 유저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가스 자료들이 특히나 타 프로그램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베가스 유저들은 해외 소식이나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베가스 프로에 대해서 다루는 해외 유튜버가 계시는데, 얼마 전 베가스 17과 베가스 18 렌더링 테스트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보를 보신 분들이 한국에 계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 부분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 그 정보로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베가스 17과 베가스 18을 동일한 컴퓨터에서 동일한 프로젝트와 동일한 설정으로 렌더링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결과가 베가스 17은 최종본 출력까지 걸린 시간이 28분, 그리고 용량이 1.24GB가 나왔고요. 그리고 베가스 18은 동일한 조건으로 8분대가 나왔습니다. 상당한 차이죠. 그리고 최종본 용량이 244MB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렌더링이 더 빨라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요소에 따라서. 같은 컴퓨터라도 어떤 뭐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SSD에서 뭐 렌더링을 했다거나 뭐 이런 등등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용량을 내가 어느 정도 편의를 위해서 비트레이트를 감소하면서 어떤 플랫폼에 맞게 조절을 했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똑같은 설정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컴퓨터에서 렌더링을 했는데 렌더링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렇게 10배나 용량이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버전을 다르게 했다고 용량이 10배나 작아진다? 저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가 아닌 테스트를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영상 7개 정도를 베가스 18을 사용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호흡이 긴 세미나 영상이나 라이브 영상 의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4-5시간 러닝타임의 긴 영상도 납품을 해봤고요. 렌더링을 통해서. 그리고 짧은 2-3분대로 편집하는 스케치 영상도 납품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렌더링도 해봤겠죠. 하지만 렌더링 엔진이 이렇게 막 10배의 움직임이 작아지면서 온전히 비트레이트를 유지한다거나 이 정도로 단축된 적은 저는 못 느꼈습니다. 오히려 저는 퓨리뷰의 안정성과 퓨리뷰가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화됐고 빨라졌다는 점은 작업을 하면서 느꼈지만, 렌더링 엔진이 해외 유튜버가 말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좋은 점은 못 느꼈습니다. 미비했고요. 저도 테스트를 요걸 보고 다시 해봤는데, 용량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건 정보가 빠진다는 거 이외에는 이렇게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구독자가 얼마 없는 유튜버 아닌 유튜버이고, 그 해외 유튜버는 몇십만이 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당연 그분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제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 구간까지 영상 시청을 하셨던 분들 중에 저의 말에 조금이라도 신뢰성을 느끼셨다면 참고해 주세요. 버전을 업했다고 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렌더링 시간이 아직까지는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빨라지길 기대하는 유저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베가스가 매직스에 인수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는 너무 자주 나와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구매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해마다 출시가 된다는 건 매직스라는 기업이 베가스 프로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한 번 출시로 몇 년을 울고먹는 기업들도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출시를 하는 점은 저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베가스 프로 18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발자들과 원격으로 소통을 하면서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소니 시절 때보다 오히려 저는 매직스에서 베가스를 인수하면서 개선의 의지가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니 시절 때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바뀌는 요소가 솔직히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미비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베가스 12, 11로 버전이 업되면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거나 12와 13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몇 가지 플러그인과 새로워진 코덱들이 추가되는 업그레이드였는데, 생각해보면 매직스에 인수되면서 베가스 14를 제외한 베가스 15 버전부터 지금 18까지 오히려 필름 메이커들을 위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걸 오히려 더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베가스 프로 18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이 베가스 17 아래 버전인데 조금 더 정리정돈된 기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가치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베가스 프로 17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사용을 하시다가 19로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막 잡다한 기능으로 버그 요소를 높이기보다는 이제 정말로 편집 툴 고유의 기능을 살린 기능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CG나 이런 요소들은 솔직히 베가스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베가스 이펙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각자 고유의 기능을 좀 나눠놨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가스 유저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진 잘 모르겠지만 베가스를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소들은 베가스 공식 유튜브나 아니면 포럼 등에 저는 충분히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베가스 관계자들이 막 라이브 스트리밍 소통도 더 많이 하고 더 피드백도 빨라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유저들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베가스 프로가 발전하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베가스 18의 전체적인 리뷰는 마치고요. 제가 안 다뤘던 기능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튜토리얼로 제가 다시 제작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